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소나무당이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 활동에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뉴스니까 알려는 드려야죠. 그래서, 뭐야, 알려는 드릴게요. 그래서 아. 손일 대표 광주 출마 지금 선언을 했고요. 손혜원 전 의원하고 변희재 씨 그리고 의사협회 출신 최대집이 영입 인사로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인물의 면면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초청하고 있는 게 윤석열 폐긴당이고 뭐 그에 대한 목소리를 열심히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제3지대에서의 우리 쪽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폐진을 같이 한다는 기치하에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하고의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인재 영입은 상상을 못했어요. 오늘 새로운 그 인재 영입으로 깜짝 놀랄 만한 마약 처남 관련된 제보자시죠. 네. 언론인 출신 강미정 씨를 영입을 했습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국신당이 목표를 10살까지 확대한다라고 목표를 크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김정인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이준석은 시작할 때 누가 그만큼 없었나? 라고 하면서 여기가 그냥 꼭대기야. 여기 이제부터는 바닥 칠 거야. 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만큼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인재 영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입당과 그 영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치면 저는 이거 쉽게 안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이제 비례를 받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입당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소개해준다고. 소개해주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지금. 그렇죠, 알려주는 게. 우리 잘 알고 있었던 그 가수 리아 씨, 이런 분들도 입당을 했다고 하고, 입당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 안에서 이제 비례대표들을 뽑을 건데요. 후보들을 뽑을 건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넣고, 당원이랑 국민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당한 사람들이나 인재 영입한 사람들 다 순서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원들 50%. 그리고 제가 당원은 아닌데요. 저 여기 관심 가지고 비례대표에 저도 한 표 행사하고 싶어요 하시는 그 국민들 그냥 참여단을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50대 50을 해가지고, 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비례대표 신청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딱 놓고 이제 투표를 해서 그 투표로 비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후보를.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민주당도 그렇게 지금 이제 했으면 좋았을 민주당도 현재 그 이제 시민 추천 비례대표 네 분에 대한 어떤 추천을 놓고 뭔가 이제 그 심사위원표가 50% 이상 작용을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발표를 미뤄놓고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당원들이 재검표를 요구한다고 하면 해야 재검표가 아니라 재검토예요.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맞나 안 맞나 여성 1번 후보인 전지혜 씨에 관련된 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퇴를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여성 후보 전지혜 씨 관련된 이력으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고 아마 이게 전달이 돼서 사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사전에 끊어내 가면서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의 정치의 움직임은 국진당하고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명쾌하고 뭔가 당원들, 투표권자들의 어떤 권리들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혁신당이 계속 인재 영입이나 입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막, 사람들이 보던, 열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비례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막 혁신적인 인물이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아할 만한 인재 인물이 있나? 늘려내야죠. 이제 어떤 인재를 등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떻게 번호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입도 뻥끗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추천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비례대표 명확하게 이 사람이 확정됐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발표를 했어요, 오늘. 오늘 했어요? 20인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볼까요? 20명 지금 나왔어요. 자, 이 내용 발표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 명단만 갖고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평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자료 검토를 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만, 보니까, 백승아 공동대표, 그분 뭐, 원래 있는, 보니까,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유정 교수가 있네. 강유정 강남대 교수,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김준한 전 국정원 차장. 뭐, 요 정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비례의 취지가 전문성과 정치 신인들한테, 그리고 각 분야별 대표를 할 수 있는 직능군들한테 이걸 나눠준다는 의미 안에서 나름대로 잘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후보예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순번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분들이 선배치 된다고만 나와 있지. 근데 선배치의 순서는 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내용들이 앞으로 많은 기사를 통해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미 당선 확정이야가 아니고 문제 제기와 검증에 따른 당원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1번을 날렸잖아, 전지혜 씨를. 전지혜가 뭐 사퇴를 했네요. 네. 전지혜 후보.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후보자들 중에서도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 과정을 우리가 거쳐갖고 뽑을 거예요. 근데 신인을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게 지명도만 하려고 하면 유재석을 영입하는 게 낫겠지. 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신인한테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쪽 직능군에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가 비례대표라고 하면 비례대표를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리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안에 대한 검증은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뭐랄까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이 피드백되는 체제를 이번 공천에서 처음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 보도인데 아직 전지혜 씨가 이 사퇴 안 했을 때 보도입니다. 민주연합 이거 민주당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민사회가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여성, 장애인 등을 추천해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다.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다 해서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정해줬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추천은 받기로 한 거니까 추천해주는 걸로 리스트는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받지 않았잖아. 그렇죠. 지금 문제 제기되고 하루 만에 그걸 바꿨잖아. 진보개혁연합이라고 이제 이 민주당이 마련하는 심사 그리고 공천 관리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속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완료 시점까지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인가요? 해철이 정리하는 날이? 핵 쏘는 날이? 뭐 그것도 하겠죠. 네, 뭐 갑석이는 사실상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면 갑석이 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호남민들의 지금까지 성향을 보면 갑석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1%도 안 되고요. 자, 해처리를 날릴 수 있느냐, 이 저그를 끝장낼 수 있느냐의 결과가 내일 나올 건데 이것까지만 하게 되면 사실상
제초 작업은 끝났다. 이제 다시는 잎 뿌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번성하지 못할 거다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해처리 처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댓글에 뭐 비례는 조국을 찍네, 뭐 몰빵을 하네, 뭐 많은 내용을 갖고 그 의미 없이 싸우시는데요. 여기다 글 쓴다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나 갑자기 몰빵하려고 그랬는데 비례 나눠 찍어야지. 내지는 나눠 찍으려면 몰빵해야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자꾸 이게 도배가 되면 이게 진행 방해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건전한 의견 제시라고 하면 납두는데 이걸 도배를 하시면 진행 방해로 해갖고 퇴출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면 언제부터 우리가 남의 말 듣고 찍었다고. 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방송의 공식 입장은 일단 민주당이 이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미 없는 댓글 좀 싸지르지 마요. 왜 업을 짓고 계십니까? 그냥 아니 뭐 건전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왜 상대를 비방을 하시냐고요. 냅둬요. 그 본인 그 업 짓는 거라니까. 그거 하지 마요. 왜 그런 이직스러운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뭘 찍어라가 아니라 아니고 그 더러운 미래랑 계약 전당 이런 거 찍지 마시라고. 그렇지. 국진당 찍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찍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일단 나쁜 거를 쳐내고 그걸 하지 말자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왜 우리 내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를 갖고 그걸로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반대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인정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비례연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 지지자들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누구 찍지? 그럼 민주당 찍어라고 하면 그거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그 검찰 뭐 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입을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민주당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지자들이 그 약간 안달날 수가 있거든요. 걱정할 수가 있고. 박원정 검사 무조건 비례표 주고 싶어. 내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몰빵 가야 돼. 아니면 무조건 뭐 조국혁신당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이 비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경쟁을 살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명이지만 시민사회에서 어떤 이유로 추천을 했고 그 추천한 사람들을 민주당이 알리는 것도 민주당이 할 일입니다. 그거가 해야지 네가 싫어 내가 싫어 하면은 끝이 안 나. 그냥 갈라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김학이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야인이 돼 있는 후보가 저쪽에 비례 후보로 나오고요. 박원정 검사 같이 해임당하는 분이 비례 후보로 나와서 저쪽 안에서 지지자들의 선정 투표를 받고 앞번호를 받았어.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국민 지지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이 국짐에 입당한다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최소한 우리가 민주당에다 몰빵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중도에 있거나 뭔가 아직도 꺼림칙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 아니 지금까지 정의당 10%씩 왜 나왔어요? 중도층 안에서 없는 표심들이 지금도 23%라는 프로테지가 어디 있냐고. 그럼 민주당이 지금 그 표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맨날 수박들이 그 표 모아야 되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고 난리 쳤지만 한 번도 그 편은 우리 편을 든 적이 없어요. 맞아. 그건 집 밖에 있는 토끼야. 대려 집 안에 있는 토끼 관세하는 용도로밖에 무슨 협치니 무슨 정치적 약속이니 도인이 이런 걸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정훈 같은 놈 아닌 1-2대 가까운 조국 혁신당에 있다고 치면 우리 쪽 표 새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표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쪽에 힘을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